윤석열 정권이 이번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과를 흉내낸 예.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면 김건희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예. 한번 해보겠다. 끝까지. 이런 입장을 드러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뒤로부터 일사불란하게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민주노총 집회를 자극해서 폭력을 유도하고 그걸 빌미로 공안 탄압을 시작하는 공안 정국을 시작하려고 하는 음모.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또 대학생들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하자 경찰력을 대거 투입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뭐 이례적인 일이죠. 예. 그래서 학생들을 다 연행한다든가. 또 지금 진보 단체들 계속 압수수색과 조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여러 촛불행동도 뭐 조사하고. 압수수색했죠. 네, 압수수색하고. 근데 진짜 골 때리는 건요. 네. 촛불행동을 고발한 사람이 열린공감 TV의 기자예요. 자기는 민주진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자가 고발했어요. 하여튼 거기도 그렇고 하여튼 웬만한 데 지금 간첩단 조작 사건도 좀 만들려고 한다는 소문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 그대로 물러설 생각은 없다. 다시 말하면 계엄령, 네. 전쟁 이 의도를 지금 실행 단계로 지금 옮기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 시민단체들 보면은 그 말씀하신 간첩단 네. 이것도 보니까 내부에서 정보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거 프락치들이 들어간 네. 상황들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프락치들이 지금 한꺼번에 지금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렇다면 윤석열이 한반도의 전쟁을 끌고 오겠다는 얘기인데 예. 창관단을 보낸 것이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5명의 창관단을 보냈습니다. 예, 그 처음에는 안 보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나토에 보냈다 그랬죠. 예. 근데 김준영 의원이 밝혀냈어요.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에 갔다.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뭘까요? 그 창관단이 북한군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너무 섬찟한데요. 섬찟하죠. 근데 그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거를 지금 그러면 예전에 아웅산 조작하듯이 조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거기서 만약에 이제 뭐 미사일이 날라 죽었다 그러면 북한군이 죽였다 그러면 누가 알겠어요. 지금과 같은 더군다나 젤렌스키는 그런 짓 할 놈이에요. 할 사람이죠. 하고도 남을 1000번이라도 할 놈이에요.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예, 부탁만 하면 충분히 해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돈까지 챙길 놈이에요, 그 새끼는. 그렇죠. 그러면 분위기 막 띄울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군인들을 뭐 창간단을 북한군이 사살했다, 죽였다,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분위기를 타고 파병을 본격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미국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 블링컨이 나토에 가서 예.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군이 전쟁에 참가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디 중남미 가서 예.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맥락. 도와주겠다. 이제 이게 국제적으로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무기나 군대를 보내는 것을 분위기 캠페인 같은 걸 벌리고 있고 윤석열도 거기에 적극 호응해서 이러면 윤석열은 미국 간첩입니다. 미국 간첩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네오콘의 간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윤석열은 그걸 통해서 정권 위기를 수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시기는 1월 20일 전까지 해야 된다는 것도 있죠. 예.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링컨도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요. 국민 행동의 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월 뭐 이재명 위기설 이게 이재명이 위기에 닥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윤석열 위기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갖다 다 동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밀정들한테 휘둘리고 지금 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시간이 없고 그러다가는 지금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창관단 보낸 것부터 빨리 문제 삼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거는 조국 땅에서 뭐 했다고 해가지고 배제하고 이럴 게 아니에요. 그럼요. 김주정 앞세워서 차라리 총대 들어라. 총대 매라.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행위를 그 명령을 정지하는 그런 것부터 국회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위헌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 명령을 갖다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자, 먼저 보세요. 트럼프 2기가 퍼펙트 스톰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동아일보에서도 긴장감 안 보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진짜 불안하다. 자, 얼마나 그 변화가 얘기되는지 그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지금 내각으로 내정됐는지를 보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5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는데 한번 보실까요? 법무부 장관의 맷 게이츠 하원의원, 국무부 장관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국방부 장관의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 육군 소령 출신이라고 가로열고 가로닫고. 가장 파격적인 지금. 야, 진짜. 그리고 국토안보부 장관의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주 주지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CEO인데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 됐어요. 와.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국가안보부 장관의 마이크 왈츠, 국가정보국 국장의 털시 게버드. 네. 아, 이런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야, 이 의미를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우선 폭스뉴스 진행자를 육군 소령 출신이라고 미국 국방장관의 지명. 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는 이 사람이 트럼프의 열렬한 충성파, 지지자라는 네. 거고요. 팬이죠, 한마디로.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의 외교 안보 노선에 전적으로 지지를 표명해왔던 인물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과의 협상에 아주 우호적이었던 발언을 해서 미국 내에서도 논란을 빚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을 매파나 강경파, 네오콘 쪽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을 앉혔다는 거예요. 네오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 네, 그래서 네오콘 쪽에 어떤 그 무기 그 거래하는 딜러가 그랬대잖아요. 이 새끼는 누구냐라고. 이거 기사에 나온 겁니다. 진짜. 네, 너무 황당한 사람이 오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가 국방부에 대한 네오콘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고 또 쉽게 하면 해외에서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인선일 수 있다. 국방부 장관 인선이. 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자,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놓고 보면은 트럼프의 대외 전략이 읽힙니다. 자, 폭스뉴스 진행자를 국방장관을 시켰는데 국가정보국장에는 이게 정말 중요한 자리죠. 민주당 탈당 인사. 네. 민주당이 네오콘에 의해 장악되는 게 싫어가지고 탈당을 한 네. 게버드. 네. 이 흥미로운 현상인데 네.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과거의 민주공화가 약간 역전이 된 측면이 있어요. 맞습니다. 과거는 네오콘이 주로 공화당에 기생했는데요. 예. 공화당에서 이 네오콘들을 트럼프가 축출합니다. 예. 1기 이후에 계속. 그러다 보니까 딕 체니 같이 아주 강경한 전쟁광은 이번에 해리스를 지지했어요. 맞아요. 네, 해리스 선거운동하면서 민주당으로 가가지고. 근데 거꾸로 민주당 내에서의 전쟁 반대파는 이쪽 트럼프 쪽으로 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분이 국가정보국장이 됐는데 이거 파격적입니다, 진짜. 미국의 모든 이거 정보기관을 보세요. 그러니까 CIA, NSA 이걸 총괄하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충격입니다. 여러분, 정보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방송할 때마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사실은 현대 사회는 정보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보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권력이 좌우돼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그 유튜버 같은 경우는 자기 페북에서 들어와서 비판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 다 차단하면서 너희는 나의 고급 정보를 들여다볼 자격이 없어 이러잖아요. 네. 정보가 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게다가 저기 CIA나 이런 데는요 정보만 왔다 갔다 취급한 데가 아니죠. 아니죠. 남의 나라 가서 예. 정권도 뒤집고 예. 여론 조작도 하고 맞습니다. 쉽게 하면 심리전도 하고 프로젝트라고 맞습니다. 하는 이름으로. 그 미국이 실질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축은 CIA거든요. 맞습니다. 뭐 정찰위성도 운영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입니다. 근데 그 CIA와 NSA 이게 국가안전보장국이잖아요. 예. 그리고 수사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그런 국가정보국. 국가정보국. 예.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위치가 바로 지금 이 사람의 앉은 이 위치를 털시계보드한테 준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털시게보드가 어떤 사람이냐면 북미 대화 지지, 또 과거 이력을 보면 그 다음에 그 전쟁 반대, 친러시아적 발언을 했던 사람, 예.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친문들한테 내가 그 알려줄게. 털시계 해보니까 문재인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네. 실제로. 네. 그래서 그 김정은하고 직접 협상을 갖다가 네. 그 지지했고 문재인의 과감한 결단에 대해서 찬양했고 그랬던 사람이 털시계 해보듭니다. 43살밖에 안 됐어요. 네. 아이도 너무 젊어.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그 중요한 경험을 한 사람이냐면요. 예. 하와이 주지사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때 북에서 미사일 하와이를 날리려고. 날리는 게 아니라 네. 오보. 네. 오보가 떨어진 오보가 거예요. 한번 나왔죠. 그래서 하와이에서 북이 하와이를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했던 오보가 발령됩니다. 그게 이제 오보인데 패닉에 빠진 겁니다. 그렇죠. 하와이 사람들 다. 이 사람도 포함돼 있어요, 거기에. 그 순간에 엄청난 공포를 느낀 거죠. 우리 다 죽었다, 이제. 근데 물론 이제 그건 오보였기 때문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 게버드는 북 같은 나라를 상대할 때 강경책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안 된다, 위험하다 하는 걸 절감한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북 대화나 협상에 훨씬 적극적인 쪽으로 입장을 바꿨죠. 이건 진짜 자 보세요. 사실상 어릿광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의 딸랑이를 딱 국방부 장관에 앉혀놓고 네. 그리고 실질적인 정보를 쥐고 있는 거는 털시계 해보드가 쥐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북한과 지금 협상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대북 협상에 대한 의지를 이 내각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래서 김정은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 성사되냐 안 되냐는 별 문제지만 트럼프가 대북 대화 협상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 차례 본인이 표현도 했고요. 이런 인선을 봤을 때에도 그게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였을 거예요. 지금 김정은과의 그 트럼프와의 이 만남이 진짜 가시화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 개버드를 갖다가 딱 지명을 하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국무장관, 그러니까 외교를 책임지는 사람한테는 네. 대중국 매파인 루비오 상원의원을 네. 선택을 했는데 이 사람도 충성파입니다. 충성파죠. 근데 충성파 중에서도 이 사람은 중국 하나만 까자. 그게 원래 트럼프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이든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네. 바이든은 약간 이 치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핵 교리를 바꿨어요. 말기에. 뭐로 바꿨냐면 북한, 중국, 러시아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핵으로 상대하겠다. 그러니까 3개국과의 동시 핵 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바꿨어요. 맛이 간 거죠. 맛이 갔죠. 예, 어떻게 이게 말이 이건 됩니까? 진짜 노망입니다. 그 노망이죠. 근데 트럼프는 그 입장에 반대하면서 어떻게 3개국을 동시에 상대하냐, 우리 힘 다 빠졌는데 이건 안 된다. 하나만 때리자. 주유소 습격 사건. 그렇죠. 나는 거기 무대포. 나는 한 놈만 패. 한 놈만 패. 중국입니다. 그게. 중국만 패자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을 패는 것도 트럼프는 우선은 경제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경제적으로 거예요. 패는 거죠. 군사보다는 경제입니다. 이번에 루비오 같은 사람은 군사적 수단까지 배제하지 않는 매파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군사적 대결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일단은 경제적인 방법으로 중국을 압박하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무장관과 몇 명을 강력한 중국 매파를 임명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거냐면 러시아하고 그냥 관계를 개선하고. 그러려면 러시아하고 북한은 화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하고 네. 외교적으로 진짜 대단한 그런 네. 진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고립이 돼요. 그걸 트럼프가 노리는 거죠. 물론 러시아나 북한이 거기 넘어가서 그렇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입장은 그런 거죠. 단순히 러시아, 북한은 화해하고 중국을 치자. 이게 이제 트럼프 입장이고요. 그래서 한국군, 주한미군의 성격도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사람들은.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은 오히려 북한을 갖다 관리하는 정도. 그리고 북한은 상관없어요. 중국을 치자. 중국을 네. 이렇게 견제하는 그런 용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필요 없으면 빼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 평화 분위기가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중국이 힘이 빠지면 주한미군 빼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북과 화해가 돼도 뺄 수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중국을 꼭 한반도에서 칠 이유는 없으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을 이번에 이 인선을 통해서도 보여줬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법무부 장관에는 골수 충성파 맷 게이츠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으로 날아올 수 있는 그 검찰들의 준동들, 검사들 잡겠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갖다 막겠다는 거예요. 법무장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동안 법무부 쪽이 검찰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맞아요.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손 좀 보겠다 이 얘기죠. 예. 여기도 검찰 개혁되네. 미국도 검찰 개혁되네. 야, 검찰 개혁이 대세야. 이 상황에서 보십시오. 네타냐후가 트럼프 취임 선물로 레바논 휴전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 네타냐후는 그 젤렌스키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게 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원 당장 끊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렇죠. 중동에 있어서는 친이스라엘 입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타냐후도 엄청 지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중동전이 더 확장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한 사람들이 우려를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트럼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기를 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네타냐후가 이미 안 거죠. 예. 무제한적으로 전쟁을 벌리는 것을 지지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 트럼프가. 그렇다면 적당한 선에서 종결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까지 최대한 공세를 통해서 휴전의 종전이나 휴전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다음 휴전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죠. 실제로 트럼프도 교감을 했는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 취임하면은 끝낼 거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까지는 일단 제주권 해봐라.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우크라이나하고 차이점이에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트럼프 지금 당장 끝내길 바라는 쪽이고요. 맞아요. 이쪽은 나 취임 전까지 잘 정리해라 니네가 알아서. 그 대신 확전은 좀 어렵다 하는 게 트럼프 입장 같습니다. 그래서 블링컨이 굳이 네. 북한군이 지금 전장에 있다 이런 그 가짜 뉴스를 갖다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링컨이 나토에 가서 예. 북이 참전했다는 걸 확인했다. 예.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라고 떠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증거가 없어요. 당연히. 미국이 지금까지 말하면서 증거를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증거 없이 그냥 떠드는 거예요. 예. 자, 왜 이랬을까? 이게 급한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특히 네오콘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하면 다 이게 날아갈 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상황이.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든 한국군을 투입시키든 무기를 집어넣든 해서 확전을 시켜야 된다. 이거 세계대전으로. 그래야 트럼프가 당선돼도 이렇게 확전이 돼서 거칠어지면 이거 단박에 정리하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돌릴 수 없게 만들겠다.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 네, 그렇죠.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네오콘들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링컨이 지금 총대 메고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윤석열이 받아서 지금 창간단 보냈죠. 예. 이제 더 많은 지원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번에 가서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흐름으로 가면서 윤석열은 동시에 이거를 한국으로 끌고 와서 한 번에 다 정리하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싶어요. 이거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보면은 젤린스키는 굉장히 똥줄이 타는 것 같아요. 아, 뭐 아주 그냥 죽을 맛이겠죠. 죽을 맛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을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잘못하면 죽죠. 제가 공개 채용될 수 있어요. 네. 전범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쟁을 일으킨 거는 푸틴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먼저 인종 청소를 갖다 시도했지 않습니까? 14,000명을 죽였죠. 돈바스 지역에서. 젤렌스키가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나 외국 개판이어서 보도. 네. 외국 보도를 하고 있는데 14,000명을 학살을 했어요. 14,000명이면은 여수에서 네. 이승만이 학살한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그때 17,000명 학살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민스크 협약을 깨고 그 당시에 이제 돈바스 지역과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맺은 협약이죠. 예. 민스크 협약을 깨고 전면적으로 침공하면서 학살도 했고요. 예. 러시아어 사용 금지. 다 러시아 주민들입니다. 돈바스는. 그렇죠. 슬라브 민족들. 네, 다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러시아어 사용 금지, 뭐 등등 나치 찬양 이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엄청난 차별주의 정책, 인종주의 정책을 펼치거든요. 맞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반발하죠. 러시아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건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러시아 말밖에 모르는데 예. 학교에서 러시아 말 쓰고 막 탄압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독립운동, 분리 독립을 하려고 했던 건데 예. 뭐 너무 심하게 공격을 하고 푸틴이 그 특수군사작전 시작하기 직전에는 포사격을 시작했었죠. 맞아요. 돈바스 지역에다가. 예. 그러면서 전쟁이 촉발된 겁니다.
그래서 교황조차 그 얘기를 했죠. 나토가 푸틴 앞에서 지졌기 때문에 시작된 전쟁이다. 라고 정확한 표현. 교황도 그 표현을 썼죠. 와, 우리 교황님 진짜 너무 멋져, 사실. 아, 네. 예.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 지금 젤린스키는 트럼프가 그 취임하기 전에 뭔가 네. 일단은 증거인멸에 들어갔다고 제가 어제 심야시대에서 네, 맞습니다. 예, 미국 특파원 변희재 대표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드렸죠. 지금 엄청난 양의 문서들 다 소각하고 있습니다. 네, 횡령 삥땅 예. 이런 거 친 거. 그리고 이제 무기 밀매 뭐 이런 네. 것들 관련된 거 전부 다 지금 날리고 있는데 근데 그걸 나토가 돕고 있대요. 네. 왜냐하면 나토가 그 무기를 갖다가 밀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공법이에요. 그렇죠. 공법이 사실. 네, 나토는. 그래서 그걸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그런 증거 인멸 행위를 강력하게 또 규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증거 인멸한 다음에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빨리 정권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파고들려고 하는 놈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합법성도 쟁취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이게 끝났거든요. 임기 끝났죠. 예, 끝났는데 계엄령을 빌미로 지금 계속 정권 연장을 하고 네. 있고 이런 거니까 다시 재선거를 하지 않으면 젤렌스키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돼요. 맞습니다. 예, 전쟁이 끝나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끌려 나가서 잠깐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1월 20일 한 달 전에는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럼 12월 20일이에요. 네. 그 성탄절 오기 전에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블링컨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의 의도대로 순순히 우리가 그냥 넘겨주지 않겠다. 네. 상황을. 뭐 이게 지금 네오콘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도 이게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네. 12월 20일 이전에는 뭔가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네, 윤석열이가. 맞습니다. 근데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명분이 없으니까 11월 15일 날 이거 명분을 만들려고 생중계 막 이런. 그 생중계 하면은 막 우리 지지자들이 이렇게 막 고양이 돼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혹시라도 뭔가 물리적 그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걸 유도하려는데 생중계를 다행히 법원이 네. 막았어요. 네. 그다음에 11월 25일 이때 또 뭐가 생기길 바라고 있는 거야. 11월 25일만 우리가 승리하면은 그 다음에 한 달이 채 안 남아요. 사실상 윤석열의 임기는 한 달이 채 안 남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요 시기가 아주 위험한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트럼프가 취임하면 윤석열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뭐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근데 취임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뭉쳐야 됩니다. 진짜. 감시하고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저놈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민주당이 참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탄핵연대 만들고 네. 또 개헌연대 만들고 이러면서 국회 내에서는 감시와 또 윤석열 퇴진에 힘을 갖다 모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번 기회에 여세를 몰아서 탄핵 빨리 발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창관당 같은 거 보내는 것도 탄핵 탄핵 발의가 그렇게 돼서 통과되면 네.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보내기 힘들어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똥줄이 타니까 갑자기 이따위 얘기를 하고 트럼프 군사원적 끊으면 우크라 몇 달 만에 원자탄 개발 가능. 원자탄 개발 가능하려면은 그냥 플루토늄만 있으면 됩니까? 저게 기술적으로는 몇 달 만에 될 수도 있지만 NPT 체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NPT 체제 거역을 해서 독자 핵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제재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걸 두고 보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핵을 안 쓰지만 저렇게 우크라이나가 나오면 전술핵을 써서라도 전역을 다 섞어내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나라가 없어져 그러면. 네, 자살행위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저게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봐야 돼요. 핵 무장을 하는 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요즘에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어느 나라든지 마음 먹으면 대체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도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도 네.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습니다. 다 만들 수 있어. 다만 이건 이제 고도의 정치적 행위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저렇게 만들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 순간 우크라이나식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 굶어 죽어요. 네. 전면적인 제재는 물론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까지와의 전쟁과는 다른 양상의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젤렌스키가 저런 짓을 할 이유가 없는 게 저걸 딱 선언하는 순간 젤렌스키는 암살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제가 장담할게요. 암살돼요. 날아갑니다. 가만 놔둘 것 같아요. 미국에서. 미국에서도 가만 안 놔둬요. 그 미국 입장에서도 저게 어려운 것은 우크라이나가 저 주장을 했는데 저걸 지지하잖아요. 예. 핵무장을. 그러면 다른 나라를 못 막거든요. 그럼요. 핵 도미노가 일어나요. 이란, 레바논 네, 다 만들어요. 다 만든다고. 그럼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럼 NPT가 그냥 붕괴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비확산 체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따위 말을 갖다가 참, 진짜 그래서 양심이 있으니까 따옴표라도 쳤어요. 그런데 저런 기사는 기사로서의 밸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